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련돼서 정리를 해볼 건데요. 이번 시간에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7가지 핵심 요소를 정리를 해보고 요거에 관련된 법령 하나를 정리를 하는 걸로 할게요. 일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7가지 핵심 요소가 첫 번째로는 경영자의 리더십, 두 번째는 근로자의 참여, 세 번째는 위험요인 파악, 네 번째는 위험요인 제거, 대체 및 통제, 다섯 번째는 비상조치 계획 수립, 여섯 번째는 도금 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일곱 번째는 평가 및 개선인데 여기에서 제일 위에 부분에 나와져 있는 게 경영자의 리더십이에요. 왜냐하면 경영자가 안전에 대한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없다라고 하면 2번부터 그러니까 7번까지 이루어지는 게 힘들기 때문에 왜냐하면 안전팀이 있다라고 하면 안전팀의 권한을 주고 예산을 배정을 해서 어쨌든 안전에 대해서 위험률도 파악하고 어떤 위험이 있는 장비가 있다면 교체를 하든지 대체를 하든지 하는 작업을 할 때는 일단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를 경영자의 리더십에서 적절한 자원 배치가 이루어져야지만 나머지 사항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최상단은 경영자의 리더십이 들어가요.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는 작업자가 가장 위험 요인을 잘 알고 있고 또한 현장에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가 안전 절차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근로자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하고 가장 위험 요인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한 그거 근로자로 참여로 이루어진 위험 요인을 파악을 해서 사전에 사고 중대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 위험 요인에 대해서 사전에 파악을 하고 그 위험 요인이 파악이 됐다라고 하면 제거나 대체 및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써서 개선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그 산업재해가 일어났다라고 하면 그 일어났을 때에도 그 피해를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 비상조치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고 여섯 번째로는 그 도급인의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잘 구축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제3자인 용역이나 위탁을 받은 근로자가 그 도급인의 사업장에 와서 일을 할 작업을 할 때에는 새로운 작업장이기 때문에 안전 절차에 대해서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용역이나 위탁을 받은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위험하거나 이런 상황에 노출이 돼서 그게 도급인 사업장을 위험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도급인의 근로자 역시 안전보건 확보를 해야 되지만 도급을 줬을 때 용역 또는 위탁했을 때 그 근로자 또한 안전보건 확보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런 사항들이 한 번만 이루어지고 잘 됐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안전보건 관리 체계가 실제 현장에서 근로자에게 잘 적용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새로운 위험 요인이 있는지 아니면 변경 요소가 있다고 해서 그 변경 요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위험 요인 파악하고 있다라고 하면 허용 가능한 범위로 그거를 제거하고 대체 통제할 수 있는 거를 계속 해나가야기 때문에 평가 및 개선이라는 게 항상 중요를 하게 돼요. 그러면 요거에 대한 내용을 엄청 잘하면 좋겠지만 어쨌든 최소한의 거를 지켜야 하기 위해서 그 기준을 만들어 놨는데 그 기준이 그 중대처벌법에 나오는 시행령에 나오는 사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사조에 대한 내용을 잘 지켜서 근데 만약에 그 내용을 안 지켰다라고 했을 때 안 지킨 상태에서 그 중대산업재해가 발생을 하면 처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그거에 대한 이제 그 법령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 끝내는 걸로 할게요. 다시 한번 보면 경영자의 리더십, 근로자의 참여, 위험요인 파악, 위험요인 제거 대체 및 통제, 비상조치 계획 수립, 도금 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평가 및 개선. 요거 7가지를 무조건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넣고 나서 얘기를 듣는 거하고 그냥 듣는 거랑 완전 다르거든요. 왜냐면 제가 1번부터 7을 그 상세적으로 단계별로 하나씩 해나갈 거거든요. 그러면은 오늘은 일단 법령부터 본다고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거는 어디에 있냐면 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규정의 제4조에 나와요. 거기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라는 부분이 있고 요거에 대한 거를 최소한으로 지켜라 이 말이에요. 더 잘하면 좋겠지만 이거보다 아래로 내려서 관리를 하다가 사고가 나면 그때는 이제 처벌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조심하라고 기준을 정해 놓은 거겠죠. 그러면 그 차례대로 보면
첫 번째로는 1호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 방침을 설정할 것. 이거는 그냥 바로 그 경영주의 아까 이거랑 유사한 거죠. 경영자의 리더십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 방침을 설정할 것. 두 번째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그런 담당 인력이 3명 이상이고 상시 근로자가 500명 이상이거나 아니면 그 시공 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 사업자 같은 경우는 무조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을 관리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이 있어야 돼요. 전담 조직. 요게 중요하고 첫 번째는 아까 안전보건의 목표와 경영 방침을 설정할 것. 전담 조직이 무조건 있어야 되고 그게 있어야 되는 거는 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이 담당 인력이 3명 이상이고 상시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이거나 그 두 번째로 그 시공 능력이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 사업자라고 하면 무조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 조직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나 같은 경우는 순위이기 때문에 이게 해당이 됐다가 안 됐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무조건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 조직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유해 위험 요인의 확인 개선 절차를 마련을 하고 여기에서 유해 위험 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 절차를 마련하고 요 업무 절차가 잘 이루어지는지 확인 개선이 이루어지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는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여기에서는 보통 다 반기 1회 이상 점검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기간을 요것도 이제 포인트로 알아두시고 그래서 업무 절차를 잘 마련을 해서 점검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고 네 번째로는 이제 사후에 대한 것 예산을 편성하고 그 용도에 맞게 집행을 하도록 하는 것 그 예산 편성 같은 경우는 재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 관련 인력 시설 장비의 구비 또한 위해 위험 요인의 개선 그리고 그 밖에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역시 이게 자원 배분인 거죠. 그래서 경영자의 리더십이 부분이 이제 자원 배분으로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그 부분이 또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나 관리 책임자 및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는 권한과 예산을 줘야지만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잘 하고 있는지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또한 반기 1회 이상 평가 관리를 해야 하고요. 그럼 여섯 번째로는 전문 인력을 배치해라. 그 일정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및 산업보건의를 배치를 해라. 인력이 부족하게 되면 아무래도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것 또한 이제 그 경영주가 적절한 자원 배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이것도. 또 일곱 번째는 7호는 뭐냐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왜냐하면 이 종사자가 가장 잘 알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사항들을 필요한 사항, 위험한 사항들을 잘 아니까 그거를 적용을 시키기 위한 그런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을 하고 그게 이행을 잘하고 있는지 청취 및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게 마련이 되고 이행이 잘 되고 있는지 점검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것 또한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는 필요한 조치를 할 것. 8호 같은 경우는 이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을 했을 때 그때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 놓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매뉴얼을 만들어 놔서 그 피해를 가장 최소화시켜야 되긴 하겠죠. 그래서 그 매뉴얼에 따라 조치를 하는지를 또한 반기 1회 이상 점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작업 중지라든지 아니면 중대산업재해 입은 사람 구호 조치 그리고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사항이 들어가게 되고 아홉 번째는 말 그대로 그 도금 용역 위탁을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까지 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을 해야 되고 그게 잘 이루어지는지 그 반기 1회 이상 점검을 해야 돼요. 왜냐면 요거 같은 경우는 그 도금 용역 위탁을 받는 자 역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위해 안전에 관한 그런 것을 잘 하고 있는지, 하는 업체인지 그거에 대한 거를 이제 평가할 수 있는 기준 절차를 마련하고,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 비용에 대한 관한 것도 받는 자의 그거에 대한 기준, 그리고 건설업 등 공사기관 이런 거에 대한 기준도 마련을 해라 요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 법령을 좀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 요거예요. 첫 번째로 이제 경영주의 리더십,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 방침의 설치. 두 번째로는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설치를 해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유해 위험 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한 조치. 네 번째로는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장비 구비와 유해 위험 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하고, 또한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가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권한을 주되 그것 또한 평가를 관리를 하며, 산업안전보건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의 전문 인력을 배치를 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일곱 번째,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그 의견을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는, 적용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마련을 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을 해라. 그리고 여덟 번째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을 했으면 그거에 대한 것도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마련하고 조치 여부를 점검을 해라. 아홉 번째는 도급 용역 위탁 시 산재 예방 조치 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 절차 및 안전보건 관리 비용 기준, 업무 수행 기간 관련 기준 마련 이행 여부 점검, 요거에 대한 거가 내용이고, 요거에 대한 참고 그 법령이 아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규정의 제4조인 부분이에요. 지금 요거를 이제 다음번에 하나씩 설명을 드릴 건데, 그거에 대한 법적 근거를 계속 요걸로 가져올 거예요. 제4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규정의 제4조를 꼭 가져와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 요것도 이제 한번 중심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 같은 경우는 경영자의 리더십, 적절한 자원 배치가 없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경영자의 리더십이 필요로 하고,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근로자가 정확히 그 위험 요소도 알고, 또한 절차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도 현장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참여는 당연히 적용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라서 두 번째고, 또한 위험 요인을 파악을 해서 그 위험 요인을 제거, 대체, 통제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허용 가능한 거, 통제 가능할 정도의 그런 어떤 개선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되는 거고, 혹시 만약에 그 재해가 발생을 했다면 그 발생한 부분에서 가장 그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비상조치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도급인의 사업장에 있는 안전보건 관리 체계가 잘 구축이 되어 있더라도 새로운 용역 위탁한 그 위탁 시 그 근로자가 와서 도급인의 사업장에 와서 새로운 환경이고 변경되어져 있는 환경에서 일을 하다 보면 그 재해가 노출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수급인에게도 분명히 안전보건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도급인 측에서. 또한 이게 잘 이루어지도록 개선한 점이 있으면 또 개선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중간에 시기가 계속 될 수 있도록 시간이 지난다고 하면 기계라든지 이런 것도 점검 이런 부분이 필요도 하고, 변경 요소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평가 및 개선을 해서 이게 7가지가 잘 구성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게 필요한 게 되는 거죠.